가지 부탁드릴 건요.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주로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까봐 불을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서 잘생긴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뒤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앞으로 나오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질문 받지 마시고 질문 받으면 우리 쑥스럽잖아요. 아는 것도 모르니까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자, 항상 모범생들이 말 잘 듣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뒤로 간다고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작하기 전에요. 유머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유머를 생략을 하고요. 큰 박수와 함께 우리 이 오후 시간에 힘있게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같이 치시면서. 자,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UFO와 외계인에 관한 시크릿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가든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제가 외계인 강의를 한 두세 번 정도 들었어요. 사실은 전문 강사님 분들이랑 외계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외계인 강의가 조금 너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외계인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리고 없다고 물론 주장을 하는데 왜 없다는 건지, 그리고 그들은 왜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저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갖고 있던 자료랑 한번 교진추 안에서 외계인 자료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이제 목사님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살짝 부담이 되는 게 세계 최고의 강사를 모신다 그랬는데 제가 나오게 돼서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듣고 있으니까 더 떨려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운데 항상 와이프가 무서워서 오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 건, 외계인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동영상이 한 수만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만 올라가도 수만 개가 되고 자료도 너무 많아서 외계인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증거,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다 소개하고 그걸 하나하나 다 반박하려 하다 보면 여기 한 4박 5일 부흥회를 열어도 부족할 정도일 것 같아서 그냥 대표되는 몇 가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그냥 설명드릴 거고요. 저기 외계인 강의 한다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저를 따로 방문하시면 제가 개인 교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우주에 가는 그림인데요.
자,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에만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 부호를 갖게 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UFO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UFO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아닌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발음이 구리죠. 우리 아이들이 저 영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다고. UFO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뭔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게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비행 물체. 이걸 UFO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20세기 들어서 1947년 7월 미국의 뉴멕시코주 로즈웰이라는 마을에 UFO가 추락했고 우주인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시신을 해부하는 동영상이 지금 인터넷만 땅 쳐보시면 로즈웰 외계인 시신 해부 장면 그래갖고 막 칼 써는 소리까지 막 들릴 정도로 세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요게 해부한 사진이 55년 8월 28일 전 세계 22개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미국에 저는 예전에 로즈웰이라는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로즈웰에 가면 이제 UFO 축제라는 게 열려요. 혹시 로즈웰에 UFO 축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축제에 가면 하여튼 난리가 아니랍니다. 미국 대통령들한테도 사실은 이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자기들이 공개석상에서 없다고 해버렸다는 저 지역에서 저 로즈웰 사건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게 외계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UFO랑 외계인을 동일시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 생각보다 자녀분들이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 4명만 와 있고 애들이 없는데 그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실 UFO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UFO랑 외계인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UFO하고 외계인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윈의 진화론과 새로운 태양계 기원설을 거친 현대는 은하계 약 5억에서 10억 개의 지구형 행성이 있다고 추정하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1만 개 정도의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머리는 뇌와 눈, 코, 입 등이 있고 여러 기관이 모여있고 두 팔과 다리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외계인들의 전형을 보이고 있고요. 뒤에 가보면 이제 화성인들은 대부분 문어같이 생긴 머리는 크고 눈은 크고 손가락은 가늘고 다리가 가늘. 사실은 이제 진화론적 상상에 의해서 등장한 외계인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로 추리면 이제 다음 4가지와 같아요. 첫 번째,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이유. 사실은 제가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을 유일하게 가졌던 게 저희가 서울 살다가 여기 수원으로 LG 2차로 처음 이사를 왔어요. 근데 LG 2차에 처음 동네 이사 와서 낯설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친해지려고 위아래 사는 아저씨 2분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집안끼리 왕래도 하는데 세상에 아저씨 30대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후반하고 멀쩡한 아저씨가 외계인을 믿고 있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외계인 있다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볼수록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걸 믿게 될까 봤더니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4가지 이유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진화론적 세계관과 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SF 소설, 영화, 관련 서적, 다큐, 그다음에 교과서의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주 애매한 증거들이긴 하지만 사진이 찍혔다, 영상이 찍혔다, 누가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외계인을 만났었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또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마지막으로는 나름 그래도 과학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지적 설계라든지 오파치의 유물이라든지 고대 유물 속에 외계인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장을 편견 없이 여러분들에게 일단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외계인 관련 동영상과 홍보 동영상을 한 100편을 본 것 같아요. 100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믿을 것 같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외계인의 존재를
있고 그 모든 존재를 각 정부가 자신들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감추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과학계가 근래 들어 이 외계인의 존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UFO와 외계인 존재에 대한 이런 많은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여러분도 혹할 만한 내용들 중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걸 믿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 한마디로 말해서 최초의 물질이 아주 고밀도의 뜨거운 물질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이 뻥 터져서 138억 년이 걸렸더니 지금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이 뭔가요? 시작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 물지구가 이런 뜨거운 우리 불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죠. 넘어가고 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육척추 동물을 거쳐서 블라블라 해서 하여튼간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땅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지느러미가 발로 바뀐 놈들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털이 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나무 밑으로 내려오고 꼬랑지가 짧아지고 여러분이 돼서 이제 예배까지 드려요. 그죠? 그리고 찬양도 불러요. 자, 이게 진화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쥐라기 공원이니 공룡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듣다 보니까, 자, 원시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청동기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지금 우주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이 과학자들만 점유했던 지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우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퍼뜨린 전도사가 있는데 저는 그 전도사가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동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외계인 전도사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외계인 전도사가 바로 이 잘생긴 칼 세이건. 평생 외계의 존재를 갈망했던 이 칼 세이건. 이 사람이 1980년 9월 미국에서 방송된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3부작으로 되어져 있는데 코스모스 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부끄러워서 안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당연히 보고요. 저거 볼 때마다 놀라움을 아주 엄청난 그래픽이고 칼 세이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성경만 읽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데 저 코스모스라고 하는 과학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저 칼 세이건의 이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라는 걸 보다 보면 우주가 정말 넓구나. 이 우주에는 근데 우리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먼 곳에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수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콘택이란 이 영화 보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저 명작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컨택을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우주 바깥에 있는 외계인과 만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죽은 자기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근데 저 칼 세이건의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확 박힌 말이 있어요. 그게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가 넓다 그랬죠. 얼마나 넓다고요? 별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만 138억 광년이에요. 그럼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는 다 모르시죠?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한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 빛이 138억 년을 가야 돼요. 얼마나 그거 계산기도 잘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한 곳에 별이 10의 22에서 23제곱만큼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냥 태양계만 창조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태양계만 땅 창조하셔서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을 딱 두시면
되셨을 텐데 왜 그 많은 일을 힘겹게 138억 년의 별의 10을 22제곱만큼의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꼴랑 지구에만 인간을 살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답하기가 곤란해지죠. 곤란해지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무신론자들은 저 말에 가슴이 확 꽂힌 거예요. 그래,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만 있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포하기 시작하는데 저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방정식, 제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죠. 당연하죠. 수학은 정확한 거니까. 수학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으로 방정식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은하 내에 존재하는 교신이 가능한 문명수라는. 그래서 6가지, 7가지 변수로 곱하기를 해놨어요. 확률의 곱셈이에요.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 그 항성들이 행성을 가질 확률, 그 항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그 항성의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뭐 발전할 확률, 이거를 7번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 은하계에 우리와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이 몇 개 있다라고 했냐면 약 10,000개 정도 있다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잘 모르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분들은 저 드레이크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방정식을 만들었고 이만큼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 정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뭐 자세하게 알려드리시면 그거 다 살펴볼 시간 없지만 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 같은 애들 장난 같은 공식이에요. 저런 공식은 나도 만들고 제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다 그냥 자기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 행성에 쉽게 말하면 태양과 같이 지금 우리 태양계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 우리 지구라는 행성 하나 있잖아요. 9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에 행성이 존재할 확률에다가 그 행성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에 우리 태양계에 지구에 행성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똑같은 확률로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생명이 생길 수 있나요? 산소만 있으면 호흡할 수 있나요? 이런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한 계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걸 검증받은 내용도 아니고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검증받은 내용도 아니고 수많은 학자가 인정하는 것도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또 틀렸다라고 반박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엉터리는 반박이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번개를 맞을 수 있을까요? 재미난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제 머리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아니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반드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벼락을 맞게 되나요? 말이 이상한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말장난 같은 말장난이 정말 많아요. 아닌 거에 긴 거야, 긴 게 아닌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이 레이 커즈와이, 구글의 최고 임원이고 미래학자인 이 사람은 하여튼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하루에 100개가 넘는 영양제를 먹고 있고 하여튼간 영양제 구입 비용이 1년에 11억 원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 신한은행에서 광고하고 있는 광고 CF 제가 찍어서 그냥 뜯어온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낸 말이 아니고 광고 CF예요. 광고 CF. 그래서 자기들 영양제가 이 사람도 먹고 있다. 이거 광고하느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대로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처럼 되어갈 것이다. 쥐나란 곧 점점 신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아주 오랜 기간 인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죽음을 미워하는 거다. 물론 2045년 이후에 종교나 죽음에 대한 미연은 모두 과학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현대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물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다 저런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곳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이런 책들 다 보셨죠? 저 Y라는 책은 이상하게 굉장히 다 무슨 사실적이고 유명한 책이죠. 애들 중에 저 책 안 본 애들 없을 거예요. 저거 보다 보면요, 그 백지 같은 아이들 마음속에는 외계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 어릴 때는 저런 거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점점 무디르고 있어요. 수많은 다큐멘터리, 강연, 각종 미디어, 동영상 채널들,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 채널들만 해도 무지무지 많고요. 야, 외계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채널들이 외계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생물 정도 생명체는 우주에 흔히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심해 깊은 바다에도 북극 속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으니 저런 혹독한 화성이니 이런 곳에도 당연히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유행했다는 유명한 영화죠.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영화. 여기도 보시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내용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아니 그 내용,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인간이 구원자, 앞뒤 논리가 패러독스고 말이 안 되는 거 다 떠나서 저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인간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레이 커즈와일이 하는 말이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이 2045년이 되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셔서 2045년까지 사신 다음에 그들이 만든 영생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그런 상태로 영생하시면 여러분들의 지혜는 점점 뛰어나지고 여러분들을 돕는 초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이점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서 시간까지 제어할 수 있는 4차원, 5차원, 6차원 최종적으로 11차원의 세계까지 여러분은 도달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신이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죠? 선악과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꼬셨던 그 사탄의 사탕 발림이 지금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공지능이란 이름으로 지금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이야기는 단순히 외계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스타워즈 안 보신 분 있나요, 설마? 아무리 뭐 신앙생활 좋으셔도 스타워즈는 다 보셨죠? 스타워즈 1, 2, 3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창이야, 스타워즈가 몇 가지 나왔니? 몇 가지 나왔는지 몰라? 지금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스타워즈. 애들 스타워즈 안 본 친구들 없죠? 노잉이라는 영화인데요. 노잉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영화는요, 외계인 관련 영화 하면 아마 수천 편이 그냥 나와요. 그 중에 그냥 제가 인상 깊게 본 거 몇 편만 올려드릴 텐데 은근히 재미난 건요, 외계인 영화 중에 외계인이 신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실은 이 노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잉에 보면 그 영화 마지막에 모든 예언은 숫자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 즉 글로 이미 다 써져 있다. 마치 성경을 얘기하고 있듯이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선택된 아이들 몇 명만 구원받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 번쩍이는 외계선이 와서 이 지구는 불지옥이 돼요. 불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아이들 몇 명, 순수한 아이들 몇 명만 외계인이 구원해가요. 구원해가는 그들은 누군가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들을 데리러 천사들이 와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재미나죠? 인디펜던스 데이 하여튼가 이제부터 막 외계인이 침략하는 뭐 인디펜던스 데이, 맨인 블랙 4편까지 나왔다고요? 뭐 재밌죠? E.T. 여러분 E.T라는 영화 저 정말 어릴 때 보고 여기 아이들 아마 E.T라는 영화 못 보셨을 텐데
이티란 영화 여기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만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보셨나요, 그때? 이게 천지창조 그림에 하나님이, 그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맞닿고 있는 그 그림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티란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던 건, 이티란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외계인이었다. 그 문어같이 생긴, 그 머리 이상하게 생긴 있잖아요. 걔가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가 이티예요. 화성침공이라는 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저는 뭐 안 봤어요. 유일하게 제가 안 본 영화 이 영화인데 애들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바타라는 영화도 굉장히 많은 범신론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고요. 디스트릭트 9이라고 해서 외계인이 우리하고 함께 사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결정판. 여기에 나오는 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결정판, 나온 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저들이 우리의 창조주고요. 요 엔지니어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저 에일리언 시리즈의 막판 끝판왕이에요. 이 영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5원소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5원소에 나오는 하여튼 하이톤으로 노래 부르는 외계인 영화인데요. 저것조차도 이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도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외계인의 충전소였고 이집트 피라미드로 내려온 그 신이 우리의 창조주였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하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한 영화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그냥 단순 액션과 그냥 SF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의 창조주와 외계인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또 이 외계인을 왜 믿느냐? 하늘에서 봤다는 거예요. 뭐가 뜬금없이 이런 막 빛이 보이고 뭐 하늘에서 이런 편대들이 막 날아가는 게 보이고 특별히 UFO의 특징은 기존의 비행체처럼 보통 비행기라는 한쪽 방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쟤네들은 막 이렇게 불빛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위아래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일반 비행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늘에 이런 것들을 봤다. 우리나라에서 본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봤다. 뭐 다른 곳에서 봤다. 이런 내용이고요. 95년 문화일보에 우리나라 찍힌 거예요. 여기가 되게 시골 풍경이죠. 여기에 UFO가 어디 있나요? 이게 UFO 사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신문기사에 올라온 거고요. 경기도 군포시에 95년에 이게 UFO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뭘로 보이나요? UFO로 보이시나요? 저건 아무리 확대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앞뒤가 불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UF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FO의 뜻이 많은 분들이 외계인 비행체를 UFO라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뭔지 확인할 수 없는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UFO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스카라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거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야, 저걸 비원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다가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다고 쳐도 하늘로 올라가서 볼 수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위에서 보고 누가 지시를 해줘야 라인을 따라서 딱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그린 거냐? 저거 외계인의 작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의 작품 같죠?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서울 면적 2배에도 지금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 다 막 거미에 원숭이에 막 벌써 반쯤 믿으시는데 큰일인데 저거 하나만 보고도 반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자,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거예요. 저 옥수수밭이나 이런 밀밭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게 생겨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외계인 모양 같죠, 그죠?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 도양들이 밀밭에 그냥 퉁퉁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문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로즈웰 사건과 51구역 음모론이에요. 외계인한테가 생포했고 생체 실험을 했다. 그들의 시체와 UFO 잔해를 미국이 51구역으로 가지고 가서 외계인의 그 무기와 그 다음에 그 우주 비행 접시의 기술을 그 다음에 미국이 습득하고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 다 끌고 51구역으로 갔다. 실제로 51구역은요, 근처에 특별하게 보고되지 않고 가면 총기가 난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삼엄하게 관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 51구역에 관한 음모론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음모론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여튼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51구역 로즈웰 사건이라고 그냥 엔터 한번 쳐셔보시면 그냥 수백 개가 다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자, 이게 외계인이래요,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처럼 보이시나요? 그때 이제 댓글이 저기 어린애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한데 제 남자냐 여자냐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키가 1m 20쯤 정도 돼요. 머리가 딱 크죠. 눈이 크고요. 그 다음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그죠? 요 두 배우가 나와서 하여튼간 제가 목소리를 흉내내고 싶지만 흉내낼 수는 없고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엑스파일 다 보셨죠? 그죠? 저거 보다 보면 또 저 미국은 뭐 이렇게 음모가 많을까 정말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UFO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제로 에스겔서에 저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에도 있냐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보면 큰 우리와 같은 소리와 자욱한 연기와 어마어마한 불꽃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들은 다 저걸 뭐라고 생각해요? 우주선이 착륙할 때 보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엔진에 나오는 그 번쩍번쩍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땅에 한 바퀴가 있더라.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어쩌고 저쩌고. 그들의 얼굴 모습은 이런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라일리언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라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참 유치한 이런 책들인데 하여튼간 1973년에 외계인의 계시를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요 주장은 신은 없다. 외계인이 창조했다라는 거고요. 엘로힘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엘로힘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히브리어 실력들이 많이 늘어서 엘로힘이 누군지 아시죠?
창조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히브리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중에 사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엘로힘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동성애, 프리섹스, 성애 해방, 탐닉, 유대교와 기독교의 도덕에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건들은 다 인간들이 도덕이다라는 거예요. 외계인 대사관도 건립해하고요. 예수 석가모니 무함마도 다 외계인이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만이 핵을 이어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 한국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자예요. 그리고 왜 여자분들이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 남자들이 믿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시위까지 해요.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 할 때 난자 기증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 저 라일리안 무브먼트 신도들이에요. 왜 기증을 하나요? 우리의 정자와 난자, 우리의 DNA는 외계인께서 L이라는 외계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꾸 돌연변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잘 보존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잘 맞이하자는 거예요. 라일리안 명상 체험이라는 게, 혹시 길 가다가 여기는 어린 친구들도 대학 가다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달려와서 명상 체험에는 끌고 가면 라일리안 하니까 무슨 외국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정리 안 돼. 지금까지는 약간 음모론적이고 이런 거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아까 나스카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나름 과학적이라는 주장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고대 유물입니다.
저런 걸 자꾸 보면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될까요? 믿게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을 것 같죠, 그죠?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있지만 굳은 결심이 없는 아이들이 저런 동영상과 저런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 Y라는 책을 읽게 된다. 라고 하면 거기다 영화를 자꾸 보게 된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믿는 아이들을 나쁘다고 부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스라 섬의 이 모아이 석상, 1000개나 넘는 석상들이 있고 높이가 4.5m이고요. 20톤 가장 큰 것은 10m까지 90톤이 됩니다. 저런 것을 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넣느냐. UFO를 부르기 위해 그냥 제작된 것이다. 외계인들이 만들어서 도와줬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요. 여러분 다 아시는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신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든 그 어마어마한 벽돌이에요. 큰 벽돌. 근데 그 벽돌과 같은 돌이 쉽게 말하면 반경 몇십 킬로미터 안에 없대요. 그럼 그 돌은 적어도 100km인가 80km인가 바깥에 있는 그 채굴장에서 여기까지 돌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운반하냐는 거예요. 설사 운반을 했다 치더라도 1층에 깔고 그걸 2층으로 어떻게 올리냐는 거예요. 그 당시 기술로. 지금 현대 기술로 만들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피라미드와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저건 외계인이 만들었다. 또는 어떤 과학자들은 네피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족들을 시켜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오파치 유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파치 유물. 여기 보시면 Out of Place the Artifact라고 하는 이 오파치 유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오파치 유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역사나 시대에 맞지 않는 수수께끼의 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외계 문명의 흔적일까 하고서 많이 소개돼요. 바그다드의 항아리 전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전기가 흐른답니다. BC 300년 바르티아 유적에서 발굴됐는데요. 구리가 안에다 들어있어서 이 안에 이것대로 했더니 실제로 전지가 돼요. 전지가. 아니 저 당시에 전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텐다라 전구라고 하는 벽화예요. 조각이에요. 보시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조각 금중에 전구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전구 모양이냐? 이런 전구 같은 거 모양하고 비슷한가요? 네. 하여튼간 저 당시 어떻게 전구가 형광등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저거 외계인이 와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준 거다. 네, 마야 문명의 크리스탈 해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탈 해골 들어보셨나요? 인디애나 존스 4에 등장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크리스탈을 이렇게 세공된 정도를 보니 저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세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외계인의 흔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리레이스의 지도인데요. 1513년에 제작되었는데 남극이 1773년에 발견됐거든요. 남극이 발견되기 전에 어떻게 남극이 표시되어 있냐. 그걸 알고 있던 시절에 뭐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대 잉카의 사카라세요. 고대 잉카 시대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앞선 딱 비행기 모양이죠, 그렇죠? 비행기 모양의 부상품이 나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외계인이 만든 거다. 알려준 거다.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앞에 거 한 것들은 세 발을 피해요. 얘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의 안티키테라라고 하는 섬 밑에 난파된 이게 고대 그리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선박 안에서 발견됐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선박인데요. 이 기계가 처음에 뭔지 잘 몰랐다가 하여튼간 하나씩 뜯어서 확인해보고 모든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얘는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거예요. 아날로그식 컴퓨터, 톱니로 돌아가는 아날로그식 컴퓨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천체의 운동을 예측하고 계산해내는 아날로그형 컴퓨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어떻게 2000년 전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00년 전에 달의 움직임과 별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아날로그형 컴퓨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정근 집사님 굉장히 놀란 표정이신데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외계인이 만든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어서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막 시간이 막 계속 쫓겨서 엄청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쭉 보여드리는 게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종 음모론부터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부터 나름 과학적인 것부터 고대 유물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뭐 유적에서부터 어떤 유물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셨어요. 그리고 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외계인의 흔적이다 또는 외계인이 해준 거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게 만든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저런 이야기를 보면서 외계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최근 들어 과학계에서도, 예전에는 외계인들은, 과학자들이 외계인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재미난 것은 과학계에서 외계인을 인정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보 이론의 발전 때문이에요. 정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DNA는 사진법에 고도화된 방대한 분량의 정보다. 아니, 정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어떻게 진화론으로 만들어진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정보도 저절로 만들어져서 아주 단순한 세포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보 이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정보는 저절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즉 우리 몸에 설계되어 있는 DNA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분자 생물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DNA를 분자 레벨까지 가서 연구한 수준이 점점 발달되고, 예전에는 정크 DNA라 그래서 우리 몸의 DNA는 쓸모없는 DNA가 굉장히 많이 있다. 흔적 기관으로. 예전에 초식동물이었을 때 사용하던 우리 몸의 구조가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까지 진행하면서 쓸모 없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는 쓸모없는 유전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자 생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정크 DNA라고 알려졌던 것도 쓸모 있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유전자 중에는요, 자가 치료 장치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스스로 복구하는 복구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이거 다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저절로 만들어지느냐. 이건 인간의 DNA를 만든 지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는 그래서 프란시스 크릭까지 외계인의 창조를 주장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요. 몇 년여 외계인들이 고대의 과학기술로 지구 생명을 창조했다. 일명 로켓 정자론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어가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제기됐다. 생물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의 진보 최근에 실려 있어요. 세상에 문어가 외계에서 왔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하여튼간 과학 저널 같은 데도 막 실려요. 하여튼간 기독교인을 원시적 미신이라고 아주 그냥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 리처드 도킨슨 맞죠? 뭐라고 했냐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우주 어딘가에서 고도로 발달되고 아마도 다행 과정에 진화된 고동명이 생명체를 지구에 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으니까 외계인, 쉽게 이걸 포자설이라고 하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최초의 생명의 씨앗, 우리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생명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들은 최초의 생명의 씨앗을 우주인이, 외계인이 지구에 뿌려놨는데, 그게 지구의 물리법칙과 환경법칙과 생물학법칙에 의해서 점점 우리까지 되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벤스타인은, 도킨스는 지적 설계를 반대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창조주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생물학의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지 외계인을 반대하지, 창조주는 이제 반대하려니까 꺼림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인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나타난 현상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창조주를 부인해버리면 너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창조주는 필요해요. 근데 그 창조주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들인 존재가 바로 외계인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까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쭉 했고요. 몇 가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통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부르는 뭐 밀밭이나 논 같은 데 생기는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들은요, 뭐 사실 인터넷 여러분 뒤져보셔도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계인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위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트랙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라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고요. 밭에 생기는 원형의 영국에는요, 저 미스터 서클이 1000개나 있어요. 1000개나. 그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91년 데이브 촐리와 다그 바워는 자신들 이런 원형을 몰래 만들었다는 걸 사실 고백을 했고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고 하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만들까요? 할 일 없이 밤에. 저 시골에 저런 게 한번 만들어지면요, 뭐 기자고 뭐가 엄청 몰려오나 봐요. 그럼 그게 또 돈벌이가 되나 보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뭐 인터뷰를 하고 하면 돈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저런 거 미스터리 서클 보고 엄마 하고 달려오거든. 제발 뭐 그러니 진짜 신기하구나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텐다라 정부는요, 사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태양을 바다뱀으로 하늘을 닫힌 방구로 비유하여 삶과 죽음의 순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문구가 여기 상용 문자로 사실 쓰여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뱀이에요. 뱀머리잖아요. 이게 방구예요. 하늘을 뜻하는. 그래서 인생의 삶과 죽음을 표시하는 고대인들의 어떤 추모하는 그들의 일종의 의식과 그림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상상하는 거죠. 아비도스 사원 헬리콥터. 이거 사원에 있는 거,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아까는 이거 안 보여드렸군요. 이거 뭐로 보이세요? 헬리콥터로 보이시죠? 이거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것도요, 상형 문자 위에 상형 문자를 너무 촘촘하니까 이거 하나, 요 밑에 게 글씨고 요 위에 게 글씨예요. 하나하나의 상형 글씨인데 너무 닥지닥지, 좁은 칸에 닥지닥지 쓰다가 다시 띄워놓고 보면 다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게 헬리콥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그냥 상형 문자 원래 오리지널 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약 문명의 크리스탈 해골이요, 19세기 이후 기계로 깎아서 만든 물건이라는 게 판명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하여튼간 저 지역은 엄청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엄청난 수입을 또 얻고 있습니다. 고대 잉카의 사카라에서는요, 잉카 지역에 살던 메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메기를 상용화해서 저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유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요. 안티키타라 기계는 얘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그 오파치 유물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너무 황당하게 밝혀졌고 이거는 잘못 본 거고, 여기 나오는 이 안티키타라 기계 같은 경우는 미스테리다. 정말 저 당시 기술로 어떻게 아날로그형 컴퓨터를 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현재 오파치 유물로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티키타라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카인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나스카인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일평생을 밝힌 여자가 한 분 있었어요. 난 이분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미혹했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 여자분이 1998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사막의 여인이라고 불렸는데요. 결론은 이것은 고대 나스카인들이 직접 만든 거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실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유품에서부터, 그리고 저 당시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띄워서 그들이 만든 천으로 열기구를 띄웠던 흔적과 유품들과 그들이 기록에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재현해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띄웠어요. 이게 그 라헤이 박사의 박물관이에요. 조그만 박물관이긴 하지만 나스카 라인을 구경하고 싶어서 관광을 가보시게 되면 저기 한번 가보시면 저 박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 나스카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 동영상에도 찾아보면 저 마리아 박사가 저 나스카 라인을 어떻게 증명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파치 유물이라는 것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고대인들의 지혜이거나 우리의 무지이거나 아니면 관광상품 같은 이익을 위한 미작임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원시인인가요? 우리가 너무 책이나 교과서에서 봐서 우리의 조상들은 털이 반쯤 빠지다만 원시인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뭔가요? 농경사회예요. 농사꾼이에요. 목축업을 했다고. 여러분 소, 양 아무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 갖다 놓으면 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의 생리와 그들의 먹이와 그들의 병과 이런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꾼들 막 바보 같아요? 그럼 아무나 씨만 뿌리면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인이 뭐 했어요? 가인이 쫓겨나서 한 일이 성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 갖다 그냥 쌓으면 막 성이 돼요? 그거 발로 치면 그냥 무너질걸요? 성은요, 무너지지 않게 성 쌓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과 축조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두발가인의 직업, 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우리의 조상,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의 직업을 보시면, 철기 문화가 무슨 구석기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돌깨 쓰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가. 처음부터 철기 문화로 바로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농경 문화고 처음부터 그들은 성을 쌓는 축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최초의 완벽한 세상에서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죠? 저도 생각해보면요, 제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고. 기억력은 사라졌어요. 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사람 이름을 정말 잘 못 외우겠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로 입에서 뺑뺑 도는데 기억은 못하는데 이해력이나 이런 건 20대보다 제가 지금 난 것 같아요. 뭐 책을 봐도 예전에 어려워서 못 보던 책이 요즘은 책을 봐도 직장에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뭐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제가 1000살까지 살면 얼마나 더 똑똑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은요, 얼마나 더 많이 알겠어요? 1000살까지 살던 우리의 그 조상들이 성경이 맞답니다. 저런 걸 왜 못 만들었겠어요? 마야 문명이 신기하고 인카 문명이 신기하다고요? 뭐가 신기해요? 그 당시 우리의 조상들은 성경대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아 심판을 통해서 점점 수명이 짧아졌을 뿐이에요. 그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고대 유물들 중에 아까 같이 이러한 뭐 희한한 기계들이 아날로그식 컴퓨터가 발견됐다? 야, 우리 조상들이 쉽게 말해 그렇게 멍청한 원시인들이 아니었구나. 고대인들에게 지혜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로즈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방 신문에 나는 사건과 무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작이라고 해프닝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저기 우리 기상 관측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비행선이 떨어진 거다라고 뭐 공식 발표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그거를 수거해 가서 51구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51구역을 또 비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음모론과 대두되고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결국 그 지역사회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한 로즈웰 사건을 지지하고 로즈웰 사건을 통해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양산에는 무수히 많은 유튜브와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작지만 로즈웰 사건이 왜 사기 사건이고 엉터리라고 하는 자료도 꽤 많이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귀를 열고 이쪽 자료를 보면 아, 그렇구나. 저거 외계인 시체를 막 그렇게 해부하는 장면들까지 여러분 그냥 유튜브 쳐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댓글이라는 거 자세히 보시면 엉터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영화 제작소에서 B급 영화 제작소에서 저걸 영화로 만들고 그것을 방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했던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외계인 탐사 프로젝트예요. 외계로 하여튼 전파를 발송한다는 거고요.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외계로부터 수신호를 받았는데 어느 날 박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야, 외계에서 저런 숫자 코드가 막 날라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외계에는 무시 많은 전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무수히 많은 마이크로파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주에는 파가 없을까요? 파라는 건 결국 에너지예요.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파, 우주선들이 존재한다고. 여기서 우주선은 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레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우주선. 무수히 많은 우주선 속에 무수히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녀요. 그걸 받아서 그냥 강도별로 자기들이 임의로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요 정도 세기의 전파는 1,
요거보다 조금 세면 E,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막 하다가 자기들이 코드를 하다 보니까 6, E, Q, J 뭐보다 세면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으로 넘어가도록 자기들이 설정한 거고, 야 요런 게 잡혔다 해서 와우 놀랍다, 그래서 와우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걸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와우 신호라는 세티프레트가 지나는 도중에 발견된 거예요. 블라블라인데 결국은요 72초 동안 저게 왔는데요, 그 이후로 왔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시그널에 잡힌 적도 없고 이것은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저게 외계 신호다, 그냥 지가 한 거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 과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음모론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외계에서 뭔가 신호를 보낸 게 잡힌 적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전파 만환경, 이거 다 뭐예요? 외계에서 오는 신호 잡겠다는 거예요. 저 이면에는 이런 놈 것들은 핑계고,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잡겠다는 건 핑계고, 저게 결국은 군사기술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저걸 이용해서 다른 국가의 기밀이나 다른 국가의 어떤 전쟁의 무기화를 시키기 위한, 뭐 겉으로는 저런 거고 속으로는 그렇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계인을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의혹을 흘려서 이슈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간 조그맣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군소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고요, 상위 언론사들을 통해 유포하는 방식을 통해요. 이게 잘 먹히면 그것을 뭐 인터뷰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은 뭐 인터뷰비니 돈도 많이 벌고요,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이 소문이도 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잖아요.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요, 관광 상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한적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다니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뭐가 하나 발견됐다 뭐 하면 갑자기 막 언론사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뭐 방송에서 막 띄우고 인터뷰를 하고 막 도시가 시끌시끌 몇 달 동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로즈웰이라는 마을이고요. UFO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개연성을 찾지 못함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UFO는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빛의 반사나 굴절이나 저거 선명하게 찍힌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봐도 정말, 그러니까 뭐 UFO 엄청 찍혔다고는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대로 된 UFO 하나도 없고요. 선명하게 진짜 비행열씨 같이 모양이 생긴 건 너무 장난감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 그냥 요 앞에 조그만 장난감을 들고 사람 카메라로 조작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서 그건 다 그냥 정말 위작이고 허풍이고 뻥이라는 게 다 들통나요. 그래서 UFO는 과학계에서 UFO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스텔스기니,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과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이제 비행기들 중에 뭔가 실험체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뭐 몰래 우리나라도 위장 막 씌워서 자동차 막 서로 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비행기 기술을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것들 중에 일부를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멀리 떨어진 별 주위를 도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어두운 행성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UFO는 없어도 외계인은 있다. 이게 과학계의 주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외계인이 없다는 증거가 없잖아 라고 누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박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 보고 증명하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야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물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네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지. 근데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은요, 야 외계인이 없다는 증거가 없잖아, 저렇게 넓은 우주에 어떻게 우리밖에 없겠어. 그리고 조금 유식한 사람, 그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을 이용해서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건 공간의 낭비지 않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외계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면
자, 그래도 외계인이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뭐 설마 여기서 손을 들 수가 없겠죠, 그죠? 외계인은 확실히 없다. 없다. 네.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또 다른 우리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여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아마 시간을 해주실 것 같은데 성경 창세기를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는 확신해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오로지 지구에만 인간을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걸 거부해서 다른 태양계에 다른 우주가 있다. 요즘 막 현혹해서 평행 우주니 다중 우주론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SF 상상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지식인이나 자칭하는 기독교들,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배우신 분들, 내가 좀 과학을 안다 하시는 분들이 어설픈 과학 이론을 갖고 자꾸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랑 다 짬뽕이 되고 막 합쳐져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요. 여기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없고요. 진화론과 같이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외계인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외계인은 누가 창조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외계인은 누가 창조했냐고. 그죠? 똑같은 질문에 걸리게 되겠죠? 빅뱅하고 똑같아요. 빅뱅이 뭐예요? 온 우주가 처음에 하나의 주먹만 아래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알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걸 철학적으로 제1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제1원인을 대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질문에 걸려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제가 사실은 막 흥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제가 이제 전공이 연력학이다 보니까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에고에임이라고 하셨던 그 뜻이 나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다. 그 빠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학의 연력학 법칙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이 왜 한국말로 번역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스스로 있다 없다가 과학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하느냐, 내가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아내들을 자꾸 미혹해하는 거예요. 외계인 사상의 목적이 뭘까요? 외계인 사상의 목적은요,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외계인이 자꾸, 아까 제가 영화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외계인이 자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래요? 엘로힘이? 외계인이에요. 근데 외계인들의 모습을 다 보셨지만 외계인들의 모습은 주로 어때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눈이 흰자지만 그죠? 머리는 뭐고 다 대머리예요. 나는 외계인 중에 머리카락 있는 외계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 머리카락은 홀랑 까졌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 로즈웰 사건에 나오는 것도 배는 뿔룩 튀어나오고 머리는 이거에 숏다리예요. 숏다리. 그렇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애매한, 그죠? 어떤 외계인들이 손바닥 만든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 뭐 웃겨요. 닭다리로 만든 외계인도 있어요. 닭다리. 치킨으로 먹다가 말고 그거 사진으로 올렸는데 엄청 유명해졌어요.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학생이 내가 사실은 닭다리로 만든 거예요 하고 고백한 거야. 근데 그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냥 막 대충 조작해서 닭다리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뼈를 해갖고 무슨 우주인이 하다가 발 좀 불에 탄 거다 라고 했는데 뭐 엄청 이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돼요. 외계인 이야기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높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을, 그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걸 꼭 반드시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저들은 자꾸 큰 우주랑 막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아까 코스모스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뭔가 우리가 믿는 신은 고리타분하고 이런 두꺼운 책 속에 그냥 흰 그 바탕 속에 글씨로 새겨진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조금 옛날스러운,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좀 뭔가 첨단을 달리는 것 같고 뭔가 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특히 아까 그랬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예전에 잠깐 젊었을 때, 조금 젊었을 때까지 30대 후반에는 에스겔서를 읽다가 저도 살짝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서나 이런 거 잘 보다 보면요, 야, 꼭 외계 우주선에 꼭 그런 착륙 현장이나 막 바퀴 안에 바퀴가 돌고 막 이런 모습, 엔진 속에 막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뭐 용기가 나고 막 불꽃이 나고 네 바퀴라고 하니까 막 비행사를 보니까 네 바퀴가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도 나더라고요. 성도를 미혹해 하고요, 진화론을 변호하기 위한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진화론이 왜 막다른 골목에 몰렸냐? 아까 말한 정보 이론과 이런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최초의 생명체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어떻게 무생명에서 생명이 되냐고. 어떻게 DNA랑 단백질이 동시에 만들어지냐고.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DNA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DNA하고 단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가 어떻게 동시에 최초의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냐고요. 이런 질문을 저기 학생들이 있지만 얘네 학교 가서 생물학 선생님한테 여쭤봐. 그럼 아무것도 모르거나 괜히 너희를 혼내거나 우물쭈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외계인이 갖다 줬다는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나요? 답은 두 개예요. 누가 창조하셨거나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두 개 말고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기 존재하고 왜 아이를 낳고 왜 아이를 키우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나이가 들고 학교를 왜 다니나요? 여기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다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거나 우리는 저절로 생긴 존재이거나. 근데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과학의 이론이란 진화론이 막다른 골목에서 택한 유일한 탈출구가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 외계인은 누가 창조했냐고요?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여기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잘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그 외계인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휴거 대비 속임수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휴거를 믿지 않지만, 휴거가, 예전에는 휴거를 저는 어릴 때 휴거 영화 보고 얼마나 신앙심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어릴 때 이게 뭐 여러분 약간 요한계시록에 나온 전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년설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가 저희 어릴 때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게 유행하면서 휴거설, 그래갖고 저 사실은 여기 인간 그대가 살 때 아파트 한쪽에 비밀의 공간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저희 집 알 때는 아파트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에 책장을 딱 열면 뒤에 이렇게 비밀, 거기에 막 저기 부탄가스랑 옛날에 쌀도 갖다 놓고요. 혹시 휴가 와서 나 휴가 안 나가면 거기서 버티면서 마지막 신앙을 한번 찾아보려는 장난 반 진단 반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휴가가 생겨서 우리 갑자기 사라지면 외계인이 납치했다라고 미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 애들은 참 좋아요.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마무리에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잖아요. 로마서의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창조주의 모습을 그런 외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찾아가려고 엄청 노력.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IT 애들을 보니까 뭐 SF물, 판타지, 만화 이런 거에 영향을 엄청 받더라고요. 책을 안 읽어요. 유튜브를 엄청 좋아해요. 유튜브도요 5분짜리 유튜브 잘 안 봐요. 5분도 지루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한 1분, 2분짜리 굉장히 짧은 거밖에 소화가 안 돼요. 엄청난 집중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것 속에 그들을 미혹해 하는 즐거운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뭐 외계인 이야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좀 자극적이잖아요. 좀 신기하잖아요. 뭐 미스터리까지 엮이니까. 저런 것들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건 어때요? 뭔가 좀 느릿하고 지루하고 글씨만 나오고 재미없잖아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깨워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요게 2009 못하네요. 2015 개정가역과정. 사실 저희 교진추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원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까 했었는데 그냥 저희 교진추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교진추의 정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생각 후원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저희 교진추가 그동안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를 상대로 교과서에 제발 진화론같이 엉터리 같은 거 좀 빼달라 무수히 많은 청원도 하고 뭐를 통해서 결론은 교과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요. 이게 2015년도에 바뀐 교과서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걸 외계인 강의할 때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교진추가 칭찬받아서 마땅하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아도 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교진추의 10년의 역할로 인해서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 모든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의 30%가 진화론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개정이 돼서 2017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진 교과서는 진화론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비율을 3분의 1을 확 줄여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 교진추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고 났더니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택한 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계인.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마저 뭐가 등장해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진추 안에서 내부 회의를 거쳤어요. 이거 외계인도 청원을 하느냐 하다가 결론은요. 당분간 외계인은 청원하지 말고 놔두자. 왜냐하면 외계인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니까 당분간은 냅두고 다른 것부터 빼다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느낄 테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외계인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실을까.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하게 바뀐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하려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진추에 가장 크게 후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거 우리 교진추의 모태가 되는 게 저희 생명생교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은 뭐 교진추 뭐 교회 주보에 뭐 후원단체를 써있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계시지만 교진추가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과서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저희 단체를 통해서 원래 우주의 기원 다음에 그러니까 화학 진화, 세포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포의 기원은 책에서 빠졌어요. 아예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과학 교과서 첫 장을 딱 피면 이게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천재과학인데요. 나 땡땡은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 인간에서 시작된 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면함만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다. 내가 경험한 과거는 10년 난지 심한 블라블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과학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학생들 교과서에 종교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실려져 있어요. 아직도요. 저 10%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이라고 해서 신뢰하고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는 너희의 정체성은 물질이고 너희의 정체 조상은 원숭이였어 라고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저걸 외계인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 교회 가서 전도사님 하는 이야기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저런 교과서로 배우다가 그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졸린 눈으로 억지로 엄마 무서워서 갔더니 전도사님이 20분, 30분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신앙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선 하실 수 있죠. 근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이죠.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역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 내용에 스캔 뜬 거예요. 제가 교과서 그냥.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 스캔 뜬 거 다 읽을 시간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역량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야. 수많은 생물과 다양한 생명 형상은 과학적인 원리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설명될 수 있어. 국가 사이의 경쟁에 따라 선진국이 후진국을 점령하는 것은 정당해 라는 게 진화론의 역량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런 교과서를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금 내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세금 안 내나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덕심도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생명의 귀환에 예전에는요 가설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 없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칼세이건 이야기 나오죠.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야. 애들 교과서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도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이야기는요. 생명과학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리학자하고 다르게 생명과학자는 생명이 그렇게 쉽게 생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태양과 일정한 거리만 떨어져 있고 행성에 물만 있다고 해서 생명이 생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행성에도 그냥 우리 같은 유기 생명체가 쉽게 존재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면 꼭 생명은 우리 같은 유기물이 뭔지 아시죠? 탄소하고 이런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탄소 기반의 유기물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영화로 나온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로봇이 어때요? 여러분 트랜스포머 안 보시는구나. 트랜스포머 애들이 좋아하는 그 로봇인데 막 변신 로봇이 자동차가 막 로봇 되고 그 트랜스포머에 보면 영혼이 있잖아요. 트랜스포머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는 로봇이 쉽게 말하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생명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은 탄생하기 그래 됐다 어려운데 다른 기반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논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과학책에 있는 거예요. 영화 속 외계 생명체와 행성, 외계 유입설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할 게 없으니까 영화를 소개해요. 영화. 왜? 영화 외에는 논리가 없거든요. 과학책에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거 보면 열불이 터지고 화가 나죠. 저는 여러분이 저희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걸 청원을 하고 저희 단체에서 지금 생명과학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명과학 교과서를 지금 저희가 만든 것들 중에 한 단원 거를 이렇게 PDF 파일로 뜬 거고요. 우리 홈페이지 우리 진선영 이사님이 직접 관리해주고 계시는 거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랑
이런 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대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고로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자주 쓸 우리 저희 교회 강단에는 자주 쓸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하여튼간 차세대 리더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1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4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저기 앞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저희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저희 사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들 중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 아이들 3명과 비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아이 1명을 1년 동안 가르친다는 목표하에 지금 한 절반 정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내년에 가르칠, 저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내년에 가르칠 아이들이, 왜냐면 중3만 돼도 애들이요, 고등학교 입학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중1밖에 없어요. 혹시 이 중에 6학년 학부모님과 중1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대우 프로젝트 있는 걸 아시고요. 기억해 주셔서 내년 5월, 6월에 아이들을 뽑을 거거든요.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아이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6학년 중1들이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 쟤네들은 교회 이상하게 다니는데, 왜냐면 저 일이 교회 안 다니는 학부모가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학부모님들 중에 6학년, 1학년이 있으면 꼭 기억을 해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광고 하나는요. 12월 14일 날, 다음 달 14일, 둘째 주 토요일 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해요. 진화론이 이 세상에 미친 사회적, 종교적, 교과서적 영향이라고 해서 그 주제로 정말 학계에 대표되는 분들,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왜 이런 영향이 생겼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어요. 거기에 우리 교진수가 주관을 하고요. 국민일보부터 하여튼간 CGN TV니 하여튼간 우리나라 기독 언론이나 언론을 저희가 다 초대를 했어요.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진추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예요. 그날은 특별한 일 없으시면 우리 교회 분들도 다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잔치에 사람이 푹적푹적 거려야 좀 훨씬 흥도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교회에서 좀 단체로 큰 버스까지 하나 대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2월 14일 날 기억해 주시고요. 아침 8시 반에 아마 차로 여기서 같이 출발할 테니까 그날은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쳤고요. 시간이 아까 20분의 예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지 1시간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꽤 늦어서 죄송하고요. 질문 제가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없나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우리 여자 집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문수 집사님? 네,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최문수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안타까워요. 제가 가끔 이런 거를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전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전하고 나면 참 재미난 게 앞에서는 막 엄청 감동 받으시고 막 본인 자녀한테 얘기해서 어떤 분은 찾아오시겠다고도 하시는데 결론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감동하시고 듣는 순간에 이거 해야겠다라고 감동하시는데 중요한 건 자기 자녀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를 못 이겨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자녀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외계인 이야기, UFO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실은요. 외계인 이야기는요. 자녀를 데려타고 오히려 가르쳐야 할 주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외계인이 없냐면 그들도 피조물일 수밖에 없냐면 오늘 시간 관계 다 말씀 못 드렸지만요. 인터넷 가보세요. 나사에서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무슨 지구랑 똑같이 생긴 행성의 이름을 글루제 57D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좀만 들여다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과학적인 기사로 포장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그런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고요. 그런 의무 속에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들릴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전해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쪽에 빠져갈 때 잘 안테나를 세우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외계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서까지 외계인을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고리타분한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똑바로 서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잘 무장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수고해 주신 백현주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 그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많이 확인해 주시고 조금씩 홈페이지 바뀌어가는데 영상들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화질이나 음성이나 또 그리고 그다음에 자막 입히는 작업들도 있는데 만약에 보시다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은 교육자실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홈페이지 통해서 한 번 더 보심으로 다시 말씀의 은혜를